이슈 칼럼 시간이고요. 참 좋은 경제 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020년도에 재선을 노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선을 앞두고 직면하게 될 여러 가지 리스크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1위가 뭐 이렇게 재밌다고 표현을 하긴 그렇지만 북한 리스크가 또 꼽혔고 북한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뭐 제스처를 쥐락펴락하고 있는데 말을 잘 안 듣긴 해요. 그렇습니다. 예. 그 지난 한 2년 넘게 트럼프 대통령의 공적이었던 것이 갑자기 이제 과오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데 뭐 트럼프나 이제 미국의 입장에선 그런데 근데 전 세계 글로벌 입장에서 2020년 최대 리스크가 누구냐? 다들 트럼프입니다. 예. 독일의 이 언론지에서 발표한 걸 보게 되면 독일의 여론조사 기관인 유고프가 독일 시민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5개국 지도자, 뭐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뭐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시진핑 주석,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그리고 야라롤라 하마네스 이란 최고 지도자까지 5명을 두고서 투표를 했더니 예. 41%가 트럼프를 지적하고 있어요. 거의 과반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위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인데 17%입니다. 공은 사실은 뭐 아무리 뭐 크리스마스 연휴에 뭐 선물을 보낸더니 으름장을 넣었지만 결국 키는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대외적인 공적으로 가장 자기 입으로 노벨 평화상을 거론할 정도로 이 치적으로 삼았던 것들이 예. 단지 이제 긁어부스럼이 되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제 내년 이제 11월 재선만 될 때까지는 정말로 어차피 두 번의 만남이 노딜이 차라리 낫다라고 해서 깼는데 예. 세 번째 만남을 하기에는 만나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없다면 또 역시 본인한텐 리스크 요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이 북한의 구애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어떤 그 미국의 반응은 이제 강약을 조절하고 있는 것 같다. 조금 이제 지연시키면서 이런 상태를 좀 오래 좀 가져가려는 이제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요. 어쨌든 뭐 선제적으로 핵 포기를 하지 않은 이상 이제 제재 완화는 없다라는 미국 측과 이 대외 서방 선진국들의 이제 어떤 결의와 그리고 이제 이 빨리 지금까지 할 것 했으니 규제 먼저 풀어달라라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요구가 맞닥뜨리고 있지만 결코 트럼프가 이것 때문에 이제 느슨해질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여기다 표심까지 이제 감안하게 되고 또 내부적으로 지금 굉장히 하원에서 이제 이 탄핵안이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이 내부적인 문제도 큰데 괜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랑 또 긁어부스럼 만져서 이걸 또 확전시키는 일은 좀 없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마음가짐을 한 게 아마 내년에도 아마 이런 그 재선으로 이런 식으로 좀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면 불확실성이 시시때때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비건을 통해서 어떻게 만나보려고 하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다 잘 안 됐고 중국, 러시아를 통해서도 생각보다 또 잘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년도에는 이 두 나라의 정상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글로벌 증시의 향배도 결정되는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를 이제 좀 살펴봐야 되는 게 경제 정책 전망에 대해서 오늘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글로벌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되고 조금 더 나아질 것이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게 표면적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부분보다는 좀 구체적인 걸 원하는데 정부가 내놓은 경제 정책 뭐 상반기에 땡겨 쓰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내년도에 우리를 좀 낫게 해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올해 470조 원 써서 지금 뭐 정부는 2%는 가능하다라고 예.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42조 원 정도 늘렸습니다. 512조 원을 써서 2.4%까지 끌어올리겠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민간 부분, 민관에 합쳐서 투자를 100조 원 가량 끌어올리겠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세계 경기가 좋아지면 반도체 수출도 나아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관측인데 근데 일단 뭐 민간 투자가 일어날지 여부는 좀 미지수예요.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65%가 오히려 장기형 불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긴축 경영하겠다라는 이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이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기업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부는 내년 세계 경기가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IMF나 OECD의 전망을 보게 되면 올해보다 더 좋아질 게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두 개 국가의 전망치를 OECD 전망으로 보게 되면 미국이 올해 한 2.3% 성장 예상하는데 내년 2%, 예. 그리고 이제 중국도 올해 한 6.2% 예상하는데 내년은 5.7%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G2에 대한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수출이 좋아지려면 이 두 개 국가의 성장세가 지속이 돼야 되는데 그걸 답할 수가 없다라는 그렇죠. 점이고, 또 하나는 지금 그 내수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데 돈이 안 돌아요. 대출 규제를 워낙 옥죄놨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굉장히 옥죄놨기 때문에 대출이 좀 그나마 좀 대출이 일으켜서 사람들이 그 집값 오른 것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아서 생활하는 분들이 꽤 계실 텐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빚 갚기에 급급한, 그리고 세금 내기에 급급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올해 못지않은 감세 정책, 뭐 예를 든다면 뭐 차량 개별 소비세 인하라든가 여름철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 그다음 뭐 가전제품에 대한 뭐 부가세 환급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이 아마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개소세 인하는 아마 그 종료가 되긴 하는데 10년 이상 장기 이제 차량에 대해서 노후차에 대해서만 친환경 차만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경유차만 제외하고 아니면. 나머지 차의 경우에는 이제 70%까지 올해는 30%였는데 그걸 7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라도 계속 어떤 소비 심리를 자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의 돈 투입, 재정 투입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 경제 전망을 할 때 좀 많은 분들이 미국, 중국 간에 좀 완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1차 협상이 어느 정도 뭐 잘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말해서 트위터와 립 서비스가 있기 때문인데, 지금 기저에 남아있는 거는 이 양국가 간의 환율 전쟁이잖아요. 말 그대로 맞습니다. 10년 전에도 있었고 이걸 리먼 사태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울고 먹을 때까지 울고 먹는다. 끝까지 갈 거예요. 1단계 합의까지도 이제 서명식을 따로 하는데 이미 다 끝났는데 끝난 이벤트를 다시 울고 먹고 있는데, 어쨌든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집착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본게임은 2단계, 3단계입니다. 2단계에는 양국이 첨예하게 이제 물러설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적재산권을 포함해서 뭐 기술 굴기를 선언한 중국의 경우에는 뭐 기술 이전 금지하는 내용들이 다 포함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2020 제조업 부활을 노리고 있는 중국은 또 양보할 수 없는 한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결국은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뭐냐? 그러면 또 환율 조작국이란 카드를 아직은 이제 전격적으로 공격 카드로 쓰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꺼낼 수 있다. 근데 이걸 꺼냈을 경우 문제는 뭐냐? 최근 중국의 위안화와 원화 가치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1980년대 프라자 합의 당시에서는 일본이 타겟이었어요. 일본의 엔화 가치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수출의 이득을 보지만, 그러나 이번 환율 전쟁의 타겟이 중국이 된다면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원화 가치가 따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수출에서 더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환율 전쟁이 단순히 중국만이 환율 조작국 지정의 파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카드만큼은 꺼내지 말아야 한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쉽지는 않아요.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1조 달러 이상의 어떤 채권을 이제 암암리에 내던질 수 있는 사안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궁지에 몰렸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협상 전략상 꺼내들 가능성도 굉장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벼랑 끝 전술을 워낙에 잘 구사하는 사업가였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것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뭐 위안화와 환율이 지금 같이 움직인다라는 부분은 소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부분일 것 같아요. 1,200원 위까지 갔다가 지금 1,160원까지 순식간에 내려왔다가 1,150원대까지 갔다가 또 1,190원대까지 갔다가 또 내려왔어요. 저는 변동성이 더 커질 거라고 봐요. 내년에는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일부 전문가들은 뭐 1,100원에서 1,200원 내지는 1,250원 선을 보는데 저는 1,000원 선도 내려올 수 있다. 아까 얘기처럼 만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환율 조작 카드라는 걸 꺼내드는 순간, 뉘앙스를 보이는 순간 위안화 가치는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건 따라서 우리 원화 가치도 같이 폭등하는 거죠. 원화 가치가 우리 경제 펀더멘털에 준하지 않고 가치만 올라간다면 우리는 수출 경쟁력이 굉장히 훼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예 세 자릿수까지도 염두에 둬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점을 1,000원에도 두지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극한 행동을 할 경우에는 그 세 자릿수까지 또 이제 감내해야 된다. 물론 위로는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만 보면 1,200원 선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경제에 비해서 우리는 좋아진 적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지금도 바닥이라고 하지만 바닥이 굉장히 길어 보이기 때문에 이 좀 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환율 변동성이 오히려 내년 뭐 증시 변동성 못지않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연말이니까 금이 사실은 뭐 증시가 이렇게
좋고 그러면은 금값이 떨어져야지 우리가 이제 학부 때 배운 얘기는 정상이잖아요. 근데 온스당 1,500달러를 또 넘어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금도 가고 증시도 가고 달러도 가고. 그게 일부 연초의 학자들이 안전자산인 금이 1,500달러 연말쯤 가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왔어요. 진짜 왔어요. 정말 네. 왔어요. 올해 그래서 재테크 성적표를 보게 되면 미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 그다음에 리츠 상품, 글로벌 리츠 상품 투자하신 분들, 원유 ETF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돈을 좀 벌었고 국내 주식을 투자하신 분들은 뭐 코스피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벌었겠지만 코스닥이 워낙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재미가 없었고 여기에다가 이 채권도 우리 좋지 않았어요. 올해는 국내 채권도.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제 금가격이라는 게 사실 안전자산이면서 미국 증시가 이렇게 좋은데 또 같이 간다는 것도 이례적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중 무역 1단계를 넘어서서 각국 중앙은행들은 더 내년에도 2단계, 3단계에서 이제 미중 간의 이전 기싸움이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사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저점을 이제 높여가면서 이 지정학적 불안감이 금값을 끌어올리고 있는데 지금도 더 간다라는 배통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많죠. 이게 10%에서 추가 20%까지 보고 있어요. 이 얘기는 지금 1,500에서 올 연말을 마감한다면 많게는 1,600, 1,800까지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금 가격은 사실은 뭐 달러와 약세 그리고 미국의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 여기에다가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 이런 것들이 모두 반영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금 역시 아직은 뭐 이 정확하게 늘 한 방향으로 오르는 제한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망은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베팅하는 수요가 좀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네. 내년 증시 역시 그 마지막으로 그냥 짧게 여쭤보고 싶은 게 쉽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미국 증시는 꺾일 거라고 보고요. 예, 워낙 많이 왜냐하면 올랐으니까. 지금 9천 찍고 그다음에 말도 이런 안 걸 되죠. 보면서 야 이게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데 성장이 답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이 이렇게 빨리 많이 가나? 이거 굉장히 좀 불꽃놀이의 최고조에 달았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예. 미국이 만약에 꺼지기 시작하면 가지 못했던 우리 증시도 그래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자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